여러분, 여자가 이성적 호감을 느끼는 남자는 대체 어떤 남자일까요? 유튜브에 있는 연애 관련 영상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마 질리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체 이 여유와 자신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남성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여유와 자신감, 이 두 가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페이스가 말린다, 혹은 여자와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철저히 심리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득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연애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연애를 잘하고 사랑을 잘하기 위해선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구조에 대한 심리적인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두 남녀가 단둘이 만나 대화를 하고 있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스몰 토크로 친밀감이 형성된 상황이고 이제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내면을 알아가는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깊이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면 가치관에 대한 주제가 흘러나오는데 이때 자신감 없고 매력 없는 남자의 뻔한 대화 패턴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딱히 인생 목표는 없는데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남자라면 다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니까요. 명확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는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는 흔하고 뻔한 가치관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뻔한 가치관을 어떻게 나만의 색깔로 풀어서 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냐에 따라 그 남자의 매력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여자가 먼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건 이 남자를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는 긍정적 신호를 먼저 던져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평상시에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계획해온 남자는 이러한 시그널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여자가 스며들 수 있는 대답을 할 겁니다. 방금 전 예시와는 다르게 주체성 있고 매력 있는 남자는 어떤 대화로 상대방을 녹이는지 살펴볼게요. 철수 씨는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제 기질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자, 여기서 남자는 자신의 목표를 바로 말하지 않고 삶의 철학이 본인의 내면과 관련 있다는 뉘앙스로 상대방에게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기질이요? 어떤 기질을 갖고 계신데요? 일단 저는 선천적으로 특출난 재능을 갖고 태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비교 문화에 무딘 기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흐름이 느껴지셨나요? 이 남자는 본인의 성향을 바로 말하지 않았고 문장의 앞부분에서 자신은 선천적인 능력이 없다면서 겸손한 태도를 먼저 유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의 성향을 살포시 얹어주었죠. 이런 문장은 본인을 스스로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가 잘 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돼요. 비교 문화의 무딘 성향이요? 남이랑 비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성향인데 이게 주변 환경에 무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문득 어릴 때 에피소드들을 되돌아보니까 이쪽 측면에서 좀 무딘 성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학원을 다닌다거나 태권도를 한다거나 특정 분야에서 친구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면 그 친구가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주눅들진 않더라고요. 뭔가 귀엽네요. 보통 어릴 땐 친구들이 나보다 뭘 잘하면 약간 의기소침해질 텐데 특출난 친구 보면 본받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친구로 인해 제 자신감이 낮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하지 않게 되고 어제의 나보다 발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 여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궁금하다. 혹시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볼 수 있어요? 좀 시시콜콜할 순 있는데 어제 제가 성공했던 줄넘기 개수보다 오늘 10개를 더 넘기면 성취감을 느낀다거나 어제 시험 점수보다 오늘 점수에서 10점이 더 오르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가치관이 확립되었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상상해보니까 귀엽네요. 그런 성향이 스스로 마음에 드세요? 어릴 땐 비교 문화에 무딘 성향이 좋은 건지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이 성향이 살아가는데 나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좋죠.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철수 씨 기질이랑 잘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도 초창기 3년 동안은 정말 잘 안 풀렸어요. 정말요? 지금은 나름 안정된 편이시잖아요. 네, 지금은 감사하게도 일이 잘 풀렸지만 제 직종과 관련된 일을 하던 친구들 모두 돈이 빨리 안 벌린다는 이유로 다른 길로 많이 빠졌거든요. 다행히 저는 그런 분위기에 무딘 편이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일을 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허세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능력과시가 아닌 겸손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제력이나 능력 있는 분들은 더 플러스가 되겠죠. 뚝심 있으시네요.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결국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운 좋게도 지금은 결과가 좋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 자체가 재밌으려면 이런 제 기질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남자는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본인의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여자가 한 번 정도 패턴을 뒤집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애써 부정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인정하되 자신의 주관을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이 오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두 가지요? 사람마다 결과를 내는 속도는 다르다는 점이랑 물질적으로 채워져도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이요. 철수 씨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남자가 건강한 가치관 공유의 흐름을 주도하면 여자가 어느 정도 따라오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진지한 분위기를 유지하면 대화가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해서 간단한 위트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마음의 곳간을 채우면서 살자는 주의예요. 그럼 철수 씨는 물질적인 곳간보다는 마음의 곳간을 채우고 싶으시겠네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두 개 다 채우는 걸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두 개 다 채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초반부에 했던 말을 살짝 뒤집어주는 위트를 활용해서 분위기를 다시 가볍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와 가벼운 분위기를 왔다 갔다 하며 상대의 감정을 흔들어주면 여자는 이 대화 자체를 재밌게 느낄 거예요. 이게 바로 매력 있는 남자의 특징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과거에 나한테 어떤 시련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거창한 스토리는 굳이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굿대어 먼저 꺼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자존감 낮은 남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어느 정도 만남을 가진 이후에 점점 깊어지는 분위기와 타이밍을 파악한 후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시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평상시에 스스로 고찰하고 다져놓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여유와 자신감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이 있고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연스럽고 차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대화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남자는 여자와의 진지한 대화 모드를 형성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합니다. 이건 척을 한다고 여자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 본인에 대해 깊이감 있게 성찰하고 삶의 방향성을 꾸준히 고민해온 남자만이 이런 가치관을 견고히 확립할 수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가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꿈 없이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살아오셨거나 무난한 무색무취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본인만의 색깔을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내가 전 연인의 어떤 점이 싫었고 좋았는지 장단점에 대해 회상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취미나 선호하는 음식 등 본인만의 호불호 포인트가 무엇인지 사소한 부분부터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걸 생각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남자의 매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여러분, 이 연애 관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는 사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를 만날 때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지, 또는 혹시라도 이 남자와 가정을 꾸렸을 때 함께 걷는 방향이 곧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여자의 심리를 분석하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남자를 응원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자가 친구들한테 휘둘리진 않는지, 확고하고 단단한 본인의 철학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철학을 토대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안전하게 리드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즉, 여자들이 말하는 분위기 있는 남자는 단편적으로 외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묵직한 분위기를 풍기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매사에 진지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선 평범한 재미있는 분위기를 풍기되 진중해야 할 땐 진중하게 대화하는 분위기 있는 남자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남자가 사회성 있고 배려심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일단 이를 보여주기 앞서 올바른 프로필 사진 세팅과 마인드 세팅도 어느 정도 함께 완료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건 제 전자책에 상세히 안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릴게요. 방금 앞선 두 개의 파트에서 가치관을 차분하게 설명할 줄 아는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적이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뭉치면서 종합적으로 남성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매력 있는 남성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바로 사장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애나 썸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를 만나다 보면 점점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가치관 등 다양한 면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외모 하나만 보고 상대방을 좋아했다면 점점 광범위한 측면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외적인 측면에만 꽂히는 분들은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해버리고 그녀에게 매번 잘 보이기 위해 애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장의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대 여성을 사장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프레임이 박탈되면서 조급해지고 남성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스스로를 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여자가 성격적으로 어떤 점에서 나와 안 맞는지 억지로라도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해요. 사장의 관점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격할 수는 있지만 자신감 없고 자존감 낮은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녀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녀 앞에서 자연스레 긴장감도 줄어들고 조금 더 편한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남성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여자 기가 세네. 이 사람 생각보다 고집이 세잖아. 다른 남자들한테 너무 팔로팅하네. 별로다. 여자 앞에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분들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단점을 한 개씩 찾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전보다는 여유가 조금씩 생길 수 있어요. 제게 자존감 코칭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 견고한 내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휘둘리거나 여자 앞에서 위축되고 여유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남들에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사회성 있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매력적인 남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초적인 뼈대를 쌓아 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장의 관점입니다. 여성 앞에서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긴장감이 압도당하는 남성분들은 앞으로 여자를 만날 때 이 관점을 잘 활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자한테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여성 앞에서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과 관련하여 제 멤버십 영상에 따로 알려드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이 사장의 관점을 잘 유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여자와의 만남에서 크게 긴장하지 않고 제 페이스대로 가치관과 신념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매력적인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남성분들께서 좋은 여자를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장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